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단속 사건에 대해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들은 불법 체류자라며 단속을 정당화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그러한 단속 방식에는 매우 반대했다. 고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죠. 오늘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은 트럼프가 보낸 명백한 구애의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외교계에서는 트럼프의 이 극적인 변화를 놓고 분석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이유가 단순히 외교적 결례를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자신의 핵심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가 동맹국 앞에서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협상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를 떠올려 보면 트럼프는 회담 불과 3시간 전 자신의 SNS에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당시 국내 언론과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굴욕 외교다라는 것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트럼프는 회담장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라며 극찬을 쏟아냈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었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 전술입니다. 회담 직전 상대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트럼프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이런 압박 전술을 썼는데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정반대로 나오는 걸까요? 지난 9월 초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475명을 체포했고 그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충격적인 체포 방식이었는데요. 한국인 기술자들을 쇠사슬과 수갑으로 결박한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됐고 심지어 계획적 작전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었죠. 트럼프는 처음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단속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즉각 사설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의 6위 규모로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조지아 사태 이후 현대차는 미국 출장을 전면 보류했고 다른 기업들도 투자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제서야 트럼프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9월 14일 트럼프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며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힌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의 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55억 달러 규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전역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으로 돌아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첨단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경우 초기 단계에는 숙련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미국은 이런 일을 할 노동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대중국 견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건 바로 한국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것이죠. 실제로 백악관이 발표한 순방 일정을 보면 트럼프는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움직입니다. 소위 제1도련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인데 여기서 한국은 핵심 고리입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하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고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인이 일정 연장도 가능하다고까지 말했죠.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한국의 중재가 필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트럼프가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매우 반대했다고 발언한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7일 한미 정상회담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명백한 이유는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지난 8월과 정반대 전략이죠. 당시에는 압박으로 시작해서 회유로 끝냈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회유 모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대중국 공조 강화 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한국이 삐지면 트럼프는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대하냐는 분노가 컸던 거죠.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회담 전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협상에서 강경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해보면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요청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곳이니 안심하고 오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건설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추가 투자는 보류한 상태인데다가 삼성전자도 텍사스 공장 2차 투자를 재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다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회담 당일이나 직전에 또다시 SNS 폭탄을 던질까요? 과거 패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8월 정상회담 때처럼 회담 몇 시간 전에 한국 관세 50% 올린다 같은 글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사태로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또 돌발 행동을 하면 정말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자신도 이제 한국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업자 명단에서 사람을 뽑아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대체 불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 변화는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의 성격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걸 새로운 투자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내가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건 이미 계획된 투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김용범 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졌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두 가지가 바로 투자 성격 문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지아 사태로 약점을 드러낸 지금 한국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 출장을 보류했고 다른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를 연간 6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의 3배가량 올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조지아 사태가 한국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대우하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나라는 국내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했다가 한국 여론이 악화되면 오히려 협상 전체가 깨질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중국 변수입니다. 트럼프는 30일 시진핑과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의 성패가 한국에 달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 두 가지 카드를 씁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이 두 번째 카드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은 중국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미국 진영에 확실히 묶여 있으면 중국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며 쪽으로 기울면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진핑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협상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45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텔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짓고 운영할 기술은 한국과 대만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복잡한 장비를 다룰 숙련 인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GM, 포드, 테슬라로 전기차 시대를 열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인 것이죠. 조지아 공장이 바로 그 핵심 거점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인 셈이죠. 다음으로는 조선 분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고 HD현대는 미국과 대규모 해양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해양 르네상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결국 미국 해군력 증강은 한국 조선업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방산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이 유럽과 중동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죠. 미국도 한국의 포병 시스템과 탄약 생산 관련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한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지아 사태 이후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이제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꺼내들까요? 우선 투자 확약을 받으려 할 겁니다. 3,500억 달러의 성격이 뭐든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역대급 투자를 약속했다는 성과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8월 정상회담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이 동행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시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국 공조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30일 시진핑과 회담하기 전에 한국과의 유대를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같은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북한 카드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일 또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만약 북미 회동이 성사되면 트럼프는 이걸 엄청난 외교 승리로 포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동 장소도 한국이고 실무 조율도 한국을 통해야 하니까요. 결국 모든 길이 한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이틀 전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부활도, 대중국 견제도, 북한 대화도 모두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조지아 사태는 트럼프에게 값비싼 교훈을 줬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8월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겁니다. 트럼프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달래고 회유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같은 립서비스가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철회,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첨단 기술 협력 확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 한국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민간 주도 투자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투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측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한국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관세 협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관세는 현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요구했던 25% 자동차 관세는 철회될 것이고 현행 2.5%가 유지될 겁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늘리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현상 유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더 열지 않을 겁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트럼프도 이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에서 한미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할 것입니다. 이건 양측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더 깊이 진출할 수 있고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끝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이며 문화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방산, K-배터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트럼프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지아 사태가 그 증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재검토하자 트럼프가 태도를 바꿨잖아요. 이게 바로 K-파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끌려다니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중견 강국인 것이죠.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고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을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자리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지,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아에서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값진 교훈입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게임을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트럼프 스스로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